네, 안녕하세요. 네, 고수에게 길을 묻다. 오늘 고수는 중국인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해선 국내 최고의 고수분을 모셨습니다. 소개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에 대한 중국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책을 쓴 김기동 작가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멀리 이게 강릉에서 오늘 오시느라고 예, 너무 고생 아이, 또, 많으셨어요. 김 대표님이 초대해 주시면 어디든 가야죠. 아이고, 예, 강릉에서 오시는 진짜 오늘 음,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또 예,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중국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예, 오늘 이제 2부 동안, 2부 네, 시간 동안 이제 많이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예, 첫 번째 자기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네. 저는 이제 중국 사람들에 관련된 중국 사람 이야기라는 책과요. 증광현문이라는 책을 출판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반응은 그런 대로 나쁘진 않았고요. 제가 중국 사람 이야기를 쓴 것은 제가 약 한 12, 3년 전에 네. 중국에서 사업을 할 기회가 있어서 네. 중국에서 사업을 했었고요. 네. 한 5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 친구들이 소개해준 중국 대학교에서 네. 학생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한 또 5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중국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은 일들을 네네. 모아서 한국에서 이제 그 여러 매체에 글을 발표하게 됐고요. 또 그 덕분에 네네. 책도 출간하게 됐고, 그 덕분에 이곳저곳에서 또 강의를 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또 오늘 또 이렇게 김 대표님이 초대까지 해주시게 네네.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마 그 증강현문이나 중국 사람 이야기 책을 읽으신 독자분이 계시다면, 예. 김 작가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실 분이 계시겠지만,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모르신다고 생각하면, 아마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활동하시고 계신데, 예. 제가 만나본 중국 여러 전문가 중에서 그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는 진짜 제가 보증하는데 최고십니다. 또 전국 그렇게 우리나라 말씀해 대한민국 주셔서 최고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중국 사람 이야기 책이 5세 넘게 많이 출간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 사서 구독하셨는데 예. 큰 이유가 있었을까요? 뭐 한 5세 발표했고요. 출판에 한 네, 10,000권 정도 팔렸으니까, 네, 저는, 사주신 독자분들한테 고맙죠. 네, 네, 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네, 네, 중국과 관련된 중국의 거시적인 네, 담론, 네,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은 전문가들이 네, 많으시고, 너무 또 책도 많습니다. 많이 네, 출판된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은 제가 연구할 부분이 아니고, 네, 제가 네, 연구해도 뭐 학자들 따라갈 수는 없고요. 제가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한 부분들은 그러면 거시적인 담론 말고 미시적인 네, 네, 산이 아니라 산을 이루고 있는 산 속에 숲 속에 숨어 있는 개인들 하나하나의 나무에 예, 대해서 한번 예, 책을 써보자. 그래서 개인들 중국 사람 개개인의 생활 방식과 행동 양식, 네, 네, 사고 의식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게 되었고요. 네, 네. 잠시 또 기회가 좋아가지고 제가 중국에 있는 동안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주위에 한국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중국 사람들하고만 부딪히고 겪고 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실제 생활과 실제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고요. 또 그런 이야기를 한국에서 책으로 출판해가지고 네. 또 독자분들이 처음 읽는 내용들이 많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맞습니다. 네. 조금 책이 팔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책을 참 재미있게 보고 유익하게 본 사람 중에 한 독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김 작가님을 더욱더 그 뭐라나 존경하게 되는 생각도 들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그 한국 사람 뭐 중국 사람 많이 이렇게 또 예, 겪어보고 접해 보셨으니까 예, 그 중국의 유교가 예, 거의 없다는 말도 또 이렇게 책에서 나왔길래 그 예.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이제 한국 분들이
네. 뭐 지금도 약 한 뭐 많이 철수했지만 중국에 6만여 개의 한국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도 중국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그런 관련해가지고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중국 분들하고 많이 어울려서 같이 네네. 사업을 하게 되죠. 네네. 그래서 중국 분들을 겪을 수 있는 한국인들이 많아졌고요. 네네. 또 그렇게 중국 사람을 겪고 나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고.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중국 사람을 만나기 전에 중국과 한국이 공자에서 시작된 네. 유교 문화권에 속해 네네. 있기 때문에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 네. 행동 양식이 비슷할 거라고 그냥 미리 추측하죠. 예, 네. 선입견을 네네. 가지고 중국인을 대하는데 그렇게 선입견을 갖고 중국인을 겪어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이게 유교적으로 전혀 살지 않구나. 우리는 유교적으로 사는데 그렇죠, 그렇죠. 왜 이 사람들은 유교적으로 살지 않지? 네. 그러니까 동양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교의 사고방식하고 다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네네. 중국인은 또 네. 한국인을 겪어나가지고요. 한국인이 유교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참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중국인도 우리 중국 공자의 유교가 한국에 전해졌는데 네네. 왜 한국인들은 공자의 유교처럼 살지 않지? 다르게 행동하지 하고 서로 이제 다르게 오해할 수 있는 오해하는군요. 이유가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난제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국 친구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왜 그렇게 오해가 발생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네네. 간단한데요. 네네. 공자가 기원전 600년경에 이제 유교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럼 지금부터 벌써 2600년 됐죠. 2600년 전. 네. 그래서 그동안에 공자의 유교가 바뀐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바뀐 거는 이제 한나라 시대 때 네네. 동중서라는 사람이 유교를 잠깐 또 조금 바꿨어요. 네. 그때부터 중국에서는 공자의 유교와 새로 조금 다르게 해석하는 유교를 신유교라고 부릅니다. 신유학이라고도 그렇군요.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도 계속 이게 바뀌어 오다가 중국에서 또 송나라 시대 때 네네. 주희라는 사람이 주자인데요. 네. 자기 호가. 주희라는 사람이 또 공자의 유학을 다르게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네네. 다르게 해석한 걸 주자학이라 그러고 주자학. 네. 그 내용이 본인의 이름 따라 주자학이고 내용은 이제 성격에 우리가 사람 마음에 가지면 이치를 따지기 때문에 성리학이라고 해요. 성리학. 네. 우리나라에서도.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의 유학을 고려시대 중기에 안양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였는데요. 네. 그때 들어온 유학이 바로 중국의 주자가 맞는 성리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유학이 들어와서 조선시대 건국 이념이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까지 주자학, 즉 성리학의 이론으로 우리는 유학을 공부했고요. 뭐 명리학, 고증학이 계속 생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예. 성리학, 주자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 이후로 계속 예. 쭉 조선 시대까지 이어진 한 600여 년이 600년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어졌고 있고.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유학은 네네. 성리학이고요. 중국 그렇군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학은 본 공자가 말씀하신 유학이고. 네. 좀 많이 틀리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린 부분들이 생겨났는지를 하나하나 이제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릴- 얘기해 주시죠. 뭐, 그쪽이 예. 바라보는 유교와 우리가 얘기하는 유교의 뭐 몇 가지 틀린 예. 점은 간단하게 한 얘기한다면. 두 가지만 이제 네네네. 먼저 말씀드려보죠. 중국 사람을 겪어본 한국 사람은 네네. 중국 사람이 유학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예의가 좀 부족한 것 예의 같다라고 범절.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선후배 간의 관계나 네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의 관계나 네네. 전혀 고의가 없이 생활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이. 네네. 라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예의가 좀 부족하고 예의가 부족하다. 유학적으로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반대로 선후배 간의 관계가 아주 깍듯하죠. 깍듯하죠. 네. 한두 살이라도 깍듯하고 맞습니다. 네. 또 고의가 있고 또 위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면은
또 그걸 받아들이고, 네네. 뭐 또 유행하는 말로는 뭐 이건 재밌는 말입니다. 내가 뭐 밥은 지금까지 먹은 밥그릇이 몇 그릇인데, 뭐 이걸로 이제 나이로 이제 나이로 많이 상대방을 따지죠. 이제 예, 압박하는 네네, 거죠. 맞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네네. 중국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로 네. 바라보는 유학이 다른 시각으로 이제 그렇군요. 말씀을 드리면은, 중국에서는, 공자의 유학에서는 네. 삼강오륜이라는 말이 삼강오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유학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단어가 삼강오륜이에요. 네네네. 삼강오륜. 근데 중국의 공자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고, 네. 또 그래서 중국 사람은 삼강오륜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는 삼강오륜이 아니고 삼강오상이라는 또 오상, 단어가 있습니다. 삼강오상. 오상이 네네. 있습니다. 네네. 중국에서 오상은 네. 인의 예지 신을 오상이라고 합니다. 인의예지신. 그래서 중국에서 삼강오상은 네. 삼강, 임금과 신하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다음에 부부의 관계는 인의 예지 신을 기초로 해야 된다. 한다. 그게 삼강오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비슷하면서 많이 틀리네요. 많이 틀리죠. 그래서 오륜은 중국에서 오륜이라는 말을 만든 사람은 맹자입니다. 공자의 제자 맹자인데, 맹자. 예. 맹자는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알려지지 않고요. 그렇군요. 뭐, 왜냐면은 이제 맹자는 역성혁명이 가능하다. 황제든 왕이든 잘못하면 갈아치워야 된다 했기 때문에, 예,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 쪽에서는 황제나 왕에서는 맹자를 좋아할 이유가 없네요. 소개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은 맹자를 전혀 모르고 살아왔고, 오랫동안. 그래서 맹자가 만든 오륜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중국 송나라 시대 때,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자가 네. 성리학을 만들면서 네. 그 이론으로 맹자의 이론을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서. 예, 맹자의 이론을 집어넣어서 상강오륜이 그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자학이 약 100년 동안 하다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상강오륜이라는 것 자체도 없고, 상강오륜은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겪으면서 가장 또 오해하기 쉬운 게 친구라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란 단어.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맹자와 주자에서 유래된 북무유신을 받아들였거든요. 네네. 북무유신은 친구 사이에는 네. 오래 사귀어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친구는 나이가 한 살에도 적거나 많으면 친구가 될 수 없고요. 또 서로 오랜 기간 사귀어가지고 신뢰가 쌓여야지만 친구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친구를 중국에서는 붕우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펑요. 붕우가 중국 단어로는 펑요입니다. 펑요죠. 그래서 중국에서 펑요가 우리 한국어로 해석하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우리의 북무유신, 우리가 맹자에서 받아들이는 북무유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 관계가 아닙니다. 아니다. 나이, 지역, 성별, 인종에 관계없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모든 지인이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뜻이 틀리군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전 자체에서도 서로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이 중국 사람을 처음 만났어요. 뭐 사업 관계로. 근데 중국에서 이제 뭐 중국말 못할 거니까 이제 중국에서 통역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를 모르고 잘 모르시니까 중국이 한국 사람을 만나가지고 펑요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그거를 친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네.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야 오늘 처음 만났는데 날 친구라고 하네. 그러네요. 야 네 인상이 좋은가 봐. 날 완전히 믿구만. 벌써 믿는 뭐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네요. 또 나이가 어려. 중국 만남이. 근데 이게 만나자마자 날 보고 친구를 하네. 친구래? 이게 예제 버르장머리도 없이 나이가 내보니까 10년도 아래 같은데 날 보고 친구를 하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 사람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제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알게 됐으니까 앞으로 잘해봅시다. 그런 뜻인데. 이런 뜻인데 이제 한국 사람은 다르게 또 오해하고 받아들이면 나중에 내가 친구로 또 중국 사람이 호칭했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사람을 친구로 생각해요. 근데 행동하는 건 또 전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오해가 발생되는 저도 거죠. 이해했으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이해하시나 보고요. 아마 중국의
놀러 가셔서 예, 그 뭔가를 구매하시거나 이럴 때 상행위를 이제 그 중국 가서 하시는 한국 분들도 많이 관광객도 예. 있고 계실 텐데 중국의 상행위도 많이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많이 예. 다를 것 같아요. 그쵸. 중국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중국 제품을 생각하면 네네. 일단은 싸고, 싸다. 그 다음에 가짜가 많다. 가치가 예, 뭐 이 얘기가 이제 네네. 가장 많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 부분은 우리가 중국의 제품을 싸게 사면서 싸게 산 제품이 가짜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은 조금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이제 화가 나는 거죠. 네. 근데 중국 속담하고 한국 속담을 하나씩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 네.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네? 가격이 싸면서 품질이 좋은 물건이 어디 없냐고.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 싸면서 좋은 물건 싸면서 좋은 물건을 나한테 달라고. 네. 네. 근데 우리가 단어 자체만 가지고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죠. 맞아요. 싸면서 좋은 물건인데, 좋은 물건을 싸게 팔까? 네? 근데 싸면서 과연 좋은 물건을 팔 수 있을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뭐 한국에서는 그런 말을 자주 많이 쓰죠. 씁니다. 많이 쓰죠. 근데 중국에서는 네. 이론의 물건은 이론의 가치를 가진다는 속담이에요. 이론의 물건은 값은 이론의 가치를 가진다. 이펀치엔 이펀치야. 이렇게 그런 얘기합니다. 말이 있습니까? 네. 어. 그러니까 중국인들은 이론이라는 금액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이론짜리 물건을 사면은 이론이요? 그 물건의 가치는 이론밖에 없는 어. 거예요. 이런 이상의 가치도 없고 이런 이하의 이하도 가치도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싼 물건이다, 가격이 싸다 하면은 절대로 이게 좋은 물건이 아니다. 가짜일 수도 있다.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만 품질은 비슷하다. 비슷하다. 뭐 이론의 품질일 거다. 비슷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상품들을 가짜 상품이라고 안 하고 모방품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단어를 쓰고 네, 그런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따라서 내가 뭐 돈이 많으면은 꼭 모방품을 살 필요가 없죠. 그렇죠. 진짜 제품을 사는 거고요. 내가 경제 사정이 그렇지 못해. 그러면은 진짜 제품과 비슷하지만 진짜 제품에 가까운 품질을 가지고 있는 모방품을 싼 가격에 구매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분들은 싼 가격은 당연히 가짜이고, 가짜를 가짜라 부르지 않고 품질은 비슷하니까 모방품이라 부르고, 조금 이제 한국 분들은 싼 가격에 샀는데 좋은 상품을 또 좋은 상품인데 이게 왜 가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싼 가격의 물건을 사면은 당연히 가짜로 인식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접근하는 방법부터 시각부터 다 틀리니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은 우리가 갖고 중국에 가서 관광을 하시든 상행위를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 중국인의 그 사고 방식과 행위 양식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1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